예, 여론조사로 민심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론 풍향계, 민심 온도계, 우리 메타보이스 김봉신 부대표님과 함께 여론조사 결과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부분 살펴보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우리가 박수는 쳤는데요. 이게 지금 굉장히 국민들께서 시청자분들께서 오늘 이 갤럽 조사만을 기다렸다. 이번 주 나온 거 맞죠? 뭐 건강증 이런 거 아니죠? 그럼 조사 결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나왔죠? 이 오늘 조사는 한국갤럽의 이제 데일리 오피니언 10월 5주 조사이고요. 네. 29일부터 31일까지 3일 동안 이동통신 3사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에서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입니다. 의뢰처는 없고요. 한국갤럽 자체 조사이고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궁금해하실 내용이 아마 대통령 긍정률, 직무수행 긍정률인데요. 맞습니다. 지금 이번 정부 들어서 최초로 예. 10%대로 하락이 됐습니다. 아니 내려왔습니까? 10%대로? 예, 10%대가 됐어요. 19%로요. 지난주 대비 이제 1% 포인트 하락인데 예. 지난주 20이었는데 이제 19여 가지고 이번 정부 들어 최초 19니까 10%대가 됐습니다. 아니 앞자리가 바뀌었다라는 게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를 좀 갖는 겁니까? 그 굉장히 좀 숫자가 1% 포인트 하락이면 거의 횡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뭐 큰 차이 없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는데 이거를 이제 19라는 숫자를 딱 봤을 때 20이 무너졌을 때 사람들의 이제 느낌이 좀 다르죠. 진보 성향이신 분들은 뭐 또 중도 성향이신 분들 최근에는요. 예. 흐름이 비슷하니까 아니 뭐 당연하다 하실 수도 있겠는데 보수 성향이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좀 뭐 박탈감 같은 걸 느낄 수 있겠습니다. 철렁한다 뭐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10%대면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제 4명 5명이 예. 한 자리에서 밥을 먹거나 뭐 맥주라도 한 잔, 막걸리라도 한 잔 하실 때 20%라는 수치가 무너지면 예. 이거는 그러면 그 중에 어떤 경우에는 한 명도 만약에 대통령을 긍정하시는 분이 있다면 예. 나랑 같은 의견이 없네라고 될 수도 있어요. 야. 한 명도. 한 명도. 예, 그렇게 되는 숫자가 이제 10%대의 긍정률인데요. 예.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침묵의 나선을 안쪽으로 타고 이제 흘러 내려가는 겁니다. 완전 침묵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냐? 이분들이 나중에 투표를 할 수 있을지 예. 모르지만 자기 의견을 어디 가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럼 여론전에서 상당히 힘을 잃겠네요. 상당히 잃을 수가 있죠. 어허. 그래서 자기 주변에 굉장히 예. 그 나하고 비슷하게 대통령을 긍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그런 쪽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그 서울처럼 대도시나 예. 서울 아니면 요새 같은 경우에는 중앙급 도시에서도 사실 이런 흐름이 비슷하게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거의 나는 대통령을 긍정해라고 말하기가 좀 꺼려지는 그런 지금 상황까지 가고 있고요. 여기에서 부정률이 72를 찍었습니다. 부정 72%. 엄청 높네요. 예. 이거 진짜 72면 제가 왜 이 72에 72구나라고 생각을 했느냐면요. 가령 한번 보십시오. 최근에 대통령 탄핵을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제 느낌에 70 안 넘었었거든요. 예. 그런데 만약에 이 부정률 72가 어느 순간 72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 내지는 뭐 임기 조정이라든지 뭐 하여간에 임기를 다 마칠 수 없다라는 데에 대한 거기에 동의하는 응답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네. 그러면 70%가 넘지 않습니까? 네. 70을 넘는다라는 건 75가 코앞이잖아요. 네. 그렇죠. 요 숫자가 의미하는 게 엄청 커요. 예, 흐름이 그냥 많이 쏠려 있다라는 느낌을 확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회복이 안 되겠죠. 이렇게 쏠려 버리면. 어느 수준의 문턱을 넘어선 건가? 예. 라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지금 오늘의 갤럽 결과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물론 진보 성향이시거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도 성향이신 분들은 뭐 당연하다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보수 성향이신 분들에게는 어떤 뭐라고 할까요? 한번 이것도 바뀌나? 뭐가 흐름이 바뀌고 있나? 이런 느낌을 드릴 텐데요. 요거를 한번 보시면은 약간 놀랄만한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거 들어가기 전에 우리 김지호 예. 대변인님도 한번 요 총평을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자를 처음으로 찍었거든요. 최초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지금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정 지지율이 19%에 부정 지지하지 않는 분이 72%다. 예. 이거는 뭐 임계점이 깨졌다. 이번 주에 어제 민주당에서 녹취를 풀었기 때문에 예. 사실은 그 어떠한 여론에 어제의 악재가 다 반영됐을 리가 없고 그렇죠. 그러면 지금 19%라는 것은 어쨌든 그게
최대한 악재가 반영 안 된 것인데 아마 다음 주에는 좀 본격적으로 무너지지 않을까. 임계점이 깨졌다. 저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아직 다 무너진 게 아니다. 그럼요. 다음 주를 더 봐야 된다 이런 그럼요. 말씀이신데 네, 저는 우리 맞죠. 부대표님께 좀 여쭙고 싶은 게 역대 정부들 중에요. 임기 중에 박근혜 대통령 빼고 탄핵당한 분 빼고 이렇게 10%대로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가 좀 흔한 일인가요? 흔한 일은 아니죠. 예. 문재인 대통령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고요. 한 번도 없었고요. 저도 잘 본 이명박. 기억이 많이 없어가지고. 이명박 대통령, 아니, 박근혜 대통령도 거의 없다가 그 국정농단으로 25, 17, 5까지 팍 빠질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확 빠진 그때. 거죠. 그때가 5까지 빠진 게 2016년 11월 첫 주입니다. 2024년 이번 예. 해 11월 첫 주는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예, 예. 공교롭게. 그럼 세부 지표도 한번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그때 차트 잠깐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예, 한번 그게 차트 한번 이건데 그때 거랑 보시죠. 그때 건데요. 이게 2016년입니다. 2016년. 지금 보시면 이 오른쪽에 25, 아. 17, 야. 5까지 빠지죠. 와, 이건 절벽이네, 절벽. 절벽이죠. 올라가는 거 한번 보실까요? 야. 부정률 64, 74, 와. 89. 이게 이게- 그때 태블릿 PC 나오면서 그렇게 된 거죠? 맞습니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지지율을 견조하게 유지하고 있었네요. 잘했네. 잘했네 상대적으로. 야, 상당히 상대적으로 잘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낫네요. 박근혜 대통령 네. 재평가를 지금. 예. 그렇죠. 모든 상대적으로. 게 모든 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이 와. 여론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온 말이 사실은 콘크리트예요. 콘크리트. 그때 나온 말입니다. 야.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이게 이제 국정농단이 되면서 예. 이게 뭐 맞다 틀리다 당시 미르재단이 이 뭐 K스포츠 미르인가 뭐 하여튼 정확히 예,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최순실이죠. 예, 예. K스포츠 재단 미르 재단. 예, 예, 예. 그런 것들이 있다 없다 야. 하면서 지식인들이 무서워요. 예. 지식인들이 시국 선언을 하고요. 그렇죠. 대학생들이 촛불을 들겠다고 하고요. 했던 때가 요 과정이고 어허. 이때 그 백남기 농민께서 그때 예. 돌아가신 그 사건이 발생하고 막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특검해야 되느냐, 야당인 민주당은 백남기 농민 관련해서 이거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특검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그때도 막 떠들었습니다. 최근에는 아. 최상병 가지고 지금 야당이 예.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당시에는 백남기 농민이셨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지금 25, 17, 5가 떨어질 때 와. 방금 말씀하신 그 태블릿이 터졌고요. 예. 이때 뭐가 있었느냐? 대통령은 탈당해야 된다라고 여당 지도부에서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청와대 앞까지 검찰이 이제 압수수색을 들어가서 대치하게 되는 상황이 검찰이 이제 요 움직이는 과정입니다. 요때. 예, 요 과정. 아 근데 저 떨어진 거 어때? 8%, 12%가 이렇게 한 주 만에 다 합치면 20%가 예, 20%. 와 저렇게 20%. 빠진다는 게 참 이 20% 포인트 하락은 정말 역대급이죠. 없죠 이 예 말고는. 이런 예가 예. 많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뭐 양상이 똑같진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처음으로 이제 10%대가 나왔다라는 것은 매우 유의미한 결과고요. 우리 상세 지표를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그 부분에서 제가 살짝 이 부분은 조금 충격적일 수 있다라고 오, 말씀드리는 충격적인 거는 결과가 나왔나요? 지금 대구 경북에서 18이 나왔어요. 아. TK에서 제가 빨간색 바탕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긍정률 어허. 18이 야, 지금 완전 무너졌네요. 부정률이 69입니다. 야. TK입니다. 이거 지금. TK입니다. TK. 수도권 아닙니다. 야, 이거 오해하지 TK. 마세요. 야. 이번 정부 들어 TK에서 10%대 최초입니다. 야. 최초. 전국 평균 19인데 TK가 예. 지금 18을 보고 계십니다. 와. 하락폭이 8% 포인트입니다. 엄청 많이 빠졌네요. TK가. 예. 이거 한번 보셔야 돼요. 이게 무슨 일인지. 예. 그러면은 격차 판정을 해보면 51% 포인트 격차로 우와. 오차범위 밖으로 부정이 높습니다. 예. 물론 TK 샘플 사이즈가 작다라는 걸 염두에 두더라도 오차범위를 넘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이 18이라는 숫자는 TK에서 18이라는 숫자는요. 자, 총선 때 아주 안 좋을 때 예. 대구 경북에서 25 나왔었습니다. 25. 지금 18입니다. 7% 차이 나네요. 예. 자, 퀴즈 하나. 퀴즈. 그러면 대구 경북에서 예. 국민의힘 지지도는 몇일까요? 국민의 힘의 지지도요. 예, 여당인 국민의힘 지지도. 어. 대통령의 긍정률을 봤으니 그래도 뭐 요거보다는 훨씬 높을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예. 지난주보다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야. 올라갔어요? 대통령 긍정률이 8% 포인트 빠질 때 예. 음.
국민의힘 여당 지도는 올라가서 53이 됐습니다. 야. 와. 탈당 요구가 이제 나오겠네요. 디커플링이 되고 있네요. 디커플링이 디커플링 되고 있네요. 예. 안방에서, 안방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와. 목도하고 계십니다. 엄청나게 이게 지금 심각한 상황이네요. 여당 내부적으로 볼 때는. 예, 하나 더 보시죠. 하나 더 보여주시죠. 보수 성향이신 분들 중에 보수. 대통령 긍정률 33입니다. 어허. 33 나왔습니다. 이게 이번 정부 들어 최하입니다. 아. 최하를 찍은 거예요. 최하 찍었습니다. 지금 TK와 보수 진영이 최하를 찍은 조사 결과네요. 오늘이.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그러면 어허. 적게 추출됐느냐? 8명 더 추출돼서요. 어. 추출 사이즈로 따지면 313대 진보는 271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적게 추출되고 있지 않고요. 예. 진보 성향이신 분들도 과소 추출됐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응답 적극성이 결코 떨어지지 않아요. 야. 내가 말을 안 할래. 예. 내가 보수 성향이지만 말 안 할래. 응답 안 할래가 아니에요, 지금. 아하. 그런데 33% 이번 정부 들어 최하치를 기록하고 지난주 대비 7% 포인트 빠졌습니다. 이야. 보수에서 물론 오차범위 이내지만 어마어마하네요. 오늘 조사는 너무 충격적입니다. 어마무시합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 육성 공개로 공천 개입이 드러난 것도 너무 놀랐는데 음. 오늘 결과가 뭐 그게 얼마나 반영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조금 반영됐다 치고 그래도 TK와 보수의 안방이 무너졌다라는 거는 너무 충격적인데요. 혹시 세대별로도 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한번 보시지요. 세대별. 예, 지금 60대에서 7% 포인트 빠져가지고요. 아 60대가요. 60대에서 빠지는 걸 한번 보시죠. 예. 긍정률이 24입니다. 24% 60대. 70세 이상에서 41입니다. 오, 이 엄청 빠졌네요. 엄청 41%. 빠졌네요. 전 연령대에서요. 지금 70세 이상은 그 긍정 변동은 없는데요. 예. 전 연령대에서 당연히 부정이 더 많은데 아하. 60대 이상에서도 오차범위 밖에서 무려 42% 포인트 격차로 부정 평가가 더 많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격차가 엄청납니다. 이게 격차가 뭐 윤석열 대통령 잘해서 뭐 뒤집을 수 있는 이제 이런 격차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이제 뒤집히려면 와.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그 끈을 놓지 않고 잡고 계셔야 돼요. 예. 근데 제 느낌상 보수 성향이신 분들 네. 특히 대구 경북 안방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안방. 여기에서요. 지금 하락세 역대 최저치, 역대라는 게 이번 정부 들어 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는 정말 눈여겨봐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저는 예. 다음 주는 하락폭이 더 클 것 같습니다. 아 이거보다 더 큰. 거요? 그럼요. 예. 뚝뚝 떨어질 것 같습니다. 더 뚝뚝. 떨어진다? 그럼요. 그 공천 개입과 관련된 이슈 때문에 아마 그런. 그럼요. 뭐 어제 뭐 오늘 뭐 지금 난리 났습니다. 난리 났습니다. 예. 난리. 저는 유심히 보는 게 40대가 이번에도 9%가 나온 한 자릿수인데 더 심각한 게 지금 직군 중에 학생 있지 않습니까? 학생. 네. 와, 학생들은 8%라면은 거의 지금 우리나라의 미래라고 보는 학생들은 그렇죠. 거의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 물러가라 아닙니까? 8%가 어떻게 나오죠? 당시 촛불도 예. 2016년에도 대학생들이 먼저 이야기한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미래 세대들이 반응하는 미래 거잖아요. 세대들이 있었죠. 당시에 이제 그렇게 됐던 거는 아무래도 그때 뭐였더라고요? 이화여대 예. 부정입학. 승마 예, 그게 금메달. 그게 좀 터져서 좀 그랬을 수 있는데요. 예. 당시에도 학생들 사회에서 대학생 사회죠. 대학생 사회가 와. 굉장히 크게 움직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지금도 학생들이 긍정률이 10% 포인트 빠져서 예. 한 자릿수 8 기록했습니다. 충격적이고요. 저는 아까 우리 김지호 대변인께서 다음 주 더 떨어질 거다. 마치 아까 그 박근혜 대통령 좀 그래프를 연상하면서 더 떨어질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부대표님 보시기에는 다음 주에 갤럽 조사 나오면 조금 방향성은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저는 김지호 대변인 말씀이 일면타당하다라고 오. 보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예. 그 육성 나왔던 그 뉴스가 어제입니다. 그러면 조사일이 3일인데요. 예. 마지막 날에 반영이 강하게 됐을 겁니다. 그러면 이 소식이 이게 강한 효과를 보여서 이 영향이 대통령 긍정률을 더 빠지게 한다라고 하면 네. 다음 주는 3일 내내 그게 작용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다 반영되는 거죠. 3일 그렇죠. 내내. 그러면은 만약에 한 주간 하락폭을 보통 예. 이제 크게 두 주를 한 12% 포인트로 본다면 한 주가 보통 많이 빠지면 6% 포인트 빠진다고 치고요. 예. 그러면 갤럽 조사가 3일이니까 하루에 평균 2% 포인트 빠진다고 했을 때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은 다 반영되지는 않았다라고 보시는 거는 맞습니다. 아니 근데 19%도 충격인데 앞자리가 바뀌었는데 이게 지금 다 반영된 게 아닐 거다라는 쪽에 지금 무게중심을 실으셨잖아요. 예, 예. 그럼 다음 주 조사 결과는 거의 명약 관화하게 불보듯 뻔하게 내려가는 건 당연한 거고 그 편차를 봐야 되겠네요. 얼마만큼 떨어지느냐가 아마 좀 관심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 주에도 여러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기관별로 윤 대통령 지지율이 최저치를 다 경신하는 걸로 나타났습니까?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이게 뭐 다소개 말씀드리긴 그런데 하나 예. 보시면은 이거는 그 스트레이트 뉴스가 조원 CNI에 맡겨서 2,000명을 스트레이트? 조사한 결과입니다. 대통령 예. 국정 수행이 23.9죠. 어허. ARS에서 이 정도면 지금 매우 낮습니다. 매우 ARS 에서. ARS가 보통 ARS는 보수 성향이신 고관여 분들도 많이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 30%한 35 정도가 유지되는 게 일반적이었거든요. 어허. 그런데 지금 ARS에서도 바닥 수준으로 지금 추락하고 있다는 것은 그러면 고관여되어 있는 예. 그런 보수 성향이신 분들도 지금 등을 돌리고 있는 거 아닌가? 아니면은 여론조사에 응답을 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닌가? 회피한다. 예, 회피하거나 지금 아. 그 상황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도 다 반영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더 아니, 전혀 충격적인 건. 반영된 거 전혀 아닙니다. 반영이 안 된 예, 예. 건데도요. 전혀 반영되지 않았는데도 그렇습니다. 이야. 이거는 10월 26일부터 28일 조사가 예. 진행됐고요.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육성 들은 게 반영이 안 됐는데도 지금 바닥이다. 육성 이후에 언론은 대규모로 움직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언론을 다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탑라인만 이제 일면 탑은만 이렇게 쭉 봤는데 다 나왔더라고요. 제가 볼때 조선일보는 확인 못했는데 온라인판 조선일보에서는 일면 그 탑에는 안 올라왔고요. 다른 언론사들은 다 탑에 올라와 있어서 오늘자로는 다 탑에? 예, 그래서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주에는 여론에도 다 반영이 될 것 같다라는 것들은 합리적인 추론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럼 김조 대변인님은 지금 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대로 그냥 주저앉을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쪽 이제 용산 입장에서 본다면은 어떠한 반등의 모멘텀을 요 남은 기간 제시할 걸로 보십니까? 아니 그래서 이제 민주당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가장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안보 불안 조성이겠죠. 국지전. 안보 뭐 위기. 그렇죠. 러시아 푸틴이나 이스라엘 네탄야후,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처럼 뭔가 국지전, 전쟁, 도발 위험, 예. 안보 불안 이런 게 있으면 뭔가 본인을 위주로 국민들이 지지가 좀 몰리지 않을까 이런 오판을 할까봐 그게 굉장히 겁이 나고 그래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직무 정지를 취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좀 생각해야 된다. 탄핵이든 이런. 그렇죠. 민주당에서 예. 그런 얘기가 지금 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검토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사실상 윤석열 정부는 어제 끝났습니다. 어제 그럼요. 끝났다. 어제 끝났고 다시 뭐 이명박 대통령처럼 국정 지지율을 대살릴 만한 모멘텀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 막 주변에 간신들만 줄비하고 국정 쇄신 안 한다고 고집불통이고 김건희 여사는 김건희 여사대로 나대고 당은 또 어떻습니까? 사본은 오염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 주변에 있는 국정 세력들이 예. 지금 결사항전 버티자. 네. 공성전을 준비할 때가 아니고 어떻게 체계적으로 후퇴할 것인지 어떻게 권력을 내려놓을지 고민할 때다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이명박 대통령 때와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그때는 정책적 이슈에 대한 반발이었기 때문에 다른 정책으로 보완이 가능했다면은 이번에는 정책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거잖아요. 이건 좀 본질이 매우 다르다고 보여지는데 아마 보수층에서 일각에서는 아니 뭐 MB 때도 우리가 회복해서 50% 갔는데 왜 이번에 못 가? 라는 의견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방금 말씀 주신 그런 부분이 중요하지요. 사실은 보수 쪽에서 이제 한동훈 대표가 특별감찰관제를 들이댔을 때는 사실 제 느낌에는 그거는 고쳐서 쓸 수 있다라는 게 기본에 깔려 있는 거거든요. 전제가 그렇다는 예, 거죠. 고쳐 쓸 수 있다. 네. 이번 정부는 고치면은 또 제 기능을 할 수 있다. 그건 뭐냐?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예. 어떤 비호 감정서가 강하니 어디다가 좀 숨겨서 나오지 마시라고 하면 이거는 좀 되지 않을까라고 됐는데 네. 어제의 육성은 아마 그 판단도 잘못되지 않았어라는 그런 여론을 굉장히 크게 자극할 것 같아요. 아하. 다시 말씀드려서
이제는 정말 답이 없는 건가? 답이 없다. 예. 뭐 이렇게까지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네. 분리하는 것만으로 이게 답이 될 수 있을까? 라는 것까지 왔고요. 아까 말씀 주신 그 국방 관련해서 김조 대변인님 말씀 주셨는데 이거를 한번 보시면은요. 예. 한번 그 긍정평가 이유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외교가 6%포인트 많아져서 33이 됐으니 그러면은 지금 러우 전쟁과 관련해 가지고 강경 모드가 통하나? 아닙니다. 여기 보십시오. 국방 안보가 5%포인트 긍정평가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 이유가 빠지고 있습니다. 아하. 국방 안보에서 5%포인트 빠졌습니다.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졌네요. 빠졌습니다. 이거는 뭐냐? 그러면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어떠한 형태의 이게 예. 그러니까 파병 참전 여기까지 뭐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 이거 정말로 뭐 우려감이 상당히 커진 결과인데요. 예. 그 우려감이 만약에 현실화됐을 때 대통령 긍정률은 올라갈 확률보다는 떨어질 확률이 더 크다라고 아하. 보셔야 될 거고요. 부정평가 이유 보시겠습니다. 예, 부정 한번 보겠습니다. 엄청나네요. 와. 김건희 여사 문제 17%입니다. 17%. 지난주보다 더 올라간 것 야, 같은데요? 놀라운 일이네요. 격차를 벌리면서 민생 와. 경제 민생 물가보다 격차를 벌리면서 김건희 야. 여사 문제가 17%로 1등입니다. 부정평가 이유. 야. 압도적이네요. 압도적. 이게 우리가 저 김건희 여사 문제 때문에 예. 부정평가를 올라가는 모습을 매주 실시간 확인한 거 아닙니까? 아니 이게 제 기억에도요. 김건희 여사 이슈가 한 한 달 전인가요? 거의 한 1~2%였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갑자기 야. 지난주에는 15%로 1등 치고 오더니 오늘은 17%가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1~2% 그러니까 부정평가 이유건 긍정평가 이유이건 야. 1~2%만 나와도 그거는 단일 이슈로서 따졌을 때 적은 게 아닙니다. 예, 저기. 원래도 예, 예. 왜냐? 이건 오픈문항입니다. 즉 그 자유응답식이라고 해서 물어보는 건데 그때 머릿속에서 탁 떠오르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김건희 여사 문제를 부정평가하시는 720명 중에 17%가 김건희 여사라는 언급을 했다라는 거는 이건 작은 비율이 아니죠. 엄청 야. 큰 거죠. 그러니까 저게 사실은 김건희 여사라고 쓰여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괄호 열고 명태균 이렇게 해야 더 맞거든요, 사실은. 근데 편의상 이제 아마 김건희 여사라고 대답을 하셨겠습니다만은 국민들의 지금 뇌리 속에 전 이 지금 공천 농단 문제가 아주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됐고 예. 사실은 김건희 여사 관련된 문제로 생각했는데 저는 예. 거기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금 명태균 관련 이슈가 김건희 여사 문제에서 멈추지 않고 예. 지금 그러니까 헌법기관인 대통령 인격적 대표체인 윤석열 대통령에게까지 이제는 보수 성향이신 분들도 그렇게 이미지가 오버랩되는 걸로 아하. 띄워놓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게 바로 어제의 뉴스 그럼 아니었을까? 이제 대통령에 대한 기대를 다 접어버리는 거네요, 사실상은 이제. 그게 예. 냉정하게. TK에서 18%가 나오는 어떻게 생각하면 TK 또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정말로 이제 바닥을 한번 보고 올라오자. 바닥을. 근데 거기가 원래 콘크리트 안방이잖아요, 원래 그렇죠. TK가. 예.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정치적 양자 아닙니까? 양자. 양자인데 이제 파양을 해버리는 거죠. 내보내는 예,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예. 박근혜 대통령처럼 그렇게 어떤 애정을 가지고 그렇죠. 뭐 이렇게 좀 안타까워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애정이 있잖아요, 보수가.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 보낸 사람이라는 인식도 아마 많이 퍼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은 양자도 보통 양자가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뽑은 이유 자체가 뭔가 민주당 진보 세력에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에 그렇죠. 선택한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민심이 보수의 민심이 떠나갈 아. 그런 것도 굉장히 더 빠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우리 정당 지지율도 한번 좀 볼까요? 왜냐하면 지금 한동훈 대표와 윤한 갈등 때문에 정당 지지도도 많이 궁금하거든요. 결과 좀 소개해 주십시오. 그게 또 재미있습니다. 재밌습니다. 지금 19% 대통령 긍정률인데요. 예, 자, 정당 지지도. 한번 볼까요?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도는 32로 이렇게 되면 이거 5.2 이내 횡보이기는 하지만 이거 단기 회복세로 접어들었나? 어허. 그러네요. 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트리플 즉 대통령 긍정률, 국민의힘 지지도, 한동훈 선호도 이 세 가지가 예. 트리플 동반 하락을 경험했던 그런 어떤 커플링 시대를 접고 네. 이제는 한동훈의 국민의힘이 바닥을 받지 않습니까? 28%로 예. 그리고서 회복을 하나라는 흐름이
있을 수 있죠. 예. 그런 의미에서 보면 19%가 정말 기댈 데 없는 19%가 될 수가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TK에서 18% 나왔는데 네. 그때에 이거를 보시죠. 대구 경북에서 국민의힘 53%입니다. 53%. 대구 경북에서 응답하신 94분 사례수 가중치 적용해서 97명의 이분들 중에 절반이 약간 넘게 절반이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대통령 긍정률은 18에 불과하다. 차이가 꽤 많이 나네요. 꽤 많이 나죠. 어허. 그렇죠. 지지층이 깨졌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분열되는 거네요, 그죠? 지지층이 쉽게 말하면. 아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게 유난 갈등 속에서 최근에 이제 대통령과의 그런 면담이 뭐 좀 싱겁게 끝난 것도 있었고 또 지금도 특감을 놓고 당내에서는 또 내용이 예고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한동훈 대표는 국정농단 그 김건희 여사 명태균 이슈에 대해서는 입도 못 열고 있어요. 이게 지금 앞으로 어떻게 풀릴까 굉장히 좀 의문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한동훈 대표가 어떤 윤석열 대통령 용산과 거리두기를 하고 좀 차별화하는 모습에 대해서 예. 전체 유권자는 아니지만 보수층 대구 경남에서는 좀 나름대로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평가가 언제까지 유지될까? 저는 좀 의심스럽거든요. 왜냐하면은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특검을 해야 되고 김건희 여사, 최상병에 대해서 특검을 해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는데 예. 계속 특감 주장을 하는 게 국민들한테 어필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뭔가 한동훈 대표한테 시간을 주고 그다음에 지지를 보내고 있지만 저 국민의힘이 계속 저렇게 윤석열 대통령을 비호하고 뭔가 기회를 주려는 움직임을 보이면 그 지지율 자체도 깨질 수가 있고 기대가 접혀지면서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커플링 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지금 보면 이 지금 정당 지지율도 나왔지만 또 지금 당 대표 역할 수행에 관한 조사도 좀 나온 것 같거든요. 그것도 보셔야 됩니다. 한번 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죠. 이거는 차트를 조금 좁혀야 되는 이유가 예.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같이 보셔야 되는데요. 아, 한동훈 동시에? 한동훈 예. 대표가 40% 나왔고요. 이재명 대표가 41 나왔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두 대표가 좀 비슷하다라고 보일 수도 있겠는데 예. 한동훈 대표는 지난 1월 달에요. 지난 1월 달은 아마 비대위원장이었을 텐데 그때 아하. 52였습니다. 12%가 빠진 거네요. 12% 포인트 빠졌죠. 아. 한동훈 대표가 52 나왔을 때 이 수치는 상당히 예. 역대급이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수치였거든요. 음. 그거는 아마도 제가 생각했을 땐 총선에 대한 기대감, 기대. 보수 성향이신 분들의 어떤 기대감이 많이 들어간 거죠. 뭐 미래 권력에 대한 그렇죠. 기대가 그렇죠. 섞인 기대가 거죠. 큰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이때는 뉴페이스였습니다. 한동훈 전 신인이고. 장관이었다가 예. 비대위원장 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었습니다. 예. 예, 그랬는데 52 찍었다가 지금 아하.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 유난 갈등이라든지 그 대통령실과의 어떤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 속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리고 이제 특감이라는 카드를 꺼냈는데 네. 이제 육성이 나왔을 때 특감이 그러면 유효한지는 어허. 또 봐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40 됐습니다. 그럼 여기도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네요 앞으로 봐야 됩니다. 해결이 안 되면. 예, 예. 그럼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재명 대표는 비슷한 41%인데요. 한번 네. 보시지요. 32, 31, 35, 41이니까 어허. 지금 야당 대표로서 상당히 지금 인정을 받고 있다라고 오히려 봐야 될 정도가 됐습니다. 흐름이 다르네요 두 예, 대표가. 지금 네. 지난 2012년부터 측정했던 그 민주당 계열 대표들보다 모두보다 어허. 가장 높은 수치인 가장 압도적인 41이죠. 지지율이네요. 그리고 네. 이재명 대표 지난 1월 그 총선을 준비할 때 35였는데 지금 41입니다. 그럼 좀 더 고평가가 지금 되고 있다는 뜻이네요. 평가가 되고 있죠. 어허. 자당 지지자 중에서의 이제 결집도를 봤을 때에도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중에서 60%대를 유지하다가 지금 73입니다. 엄청 더 올라갔어요? 예. 어허. 그 얘기는 지금 보시면은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 89에다가 지금 68이니까 좀 어이구, 조정됐죠. 이거 많이 떨어졌네요. 많이 떨어졌죠. 그런데 한 68이면 이것도 나쁜 숫자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 괜찮은 숫자다라고. 괜찮은 수치다. 예, 일단은 지금 봐야 되고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과거에 어떤 총선 때 기대치가 52, 예. 당시에 이재명 대표는 35였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 17% 포인트 더 기대치가 높다고 봤는데 예. 지금은 40대 41로 비슷하고요. 아하. 그리고 자당 지지자 중에서는 68대 73으로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가 지지자를 더
공고하게 결집시키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볼 수가 그럼 있겠습니다. 당내 결속력과 당내 리더십 면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은 상향 추세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훨씬 더 평가받고 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살짝 리더십의 위기다. 이렇게 봐도 그렇게 될까요?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 이 35에서 40일 되는 그때의 그 사이에 총선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표가 다시 당선이 되는 상황도 있었고 당 대표 재선도 그렇죠. 나오고요. 이 조사를 하는 시기에는 이재명 대표는 경제라든지 좀 민생이라든지 이쪽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중도라든지 합리적 보수 명망가들을 만난다든지 하는 예. 광폭 행보를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조사가 그런 것들을 다 반영했겠구나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윤여준 전 장관, 그러니까 보수 인사 원로죠, 만나기도 했고 또 경제계 인사들도 많이 만나는 모습들이 아마 반영이 된 것 같고 김조 대변인께 이렇게 여쭤볼게요. 여야 당 대표 회담이 지금 정해지진 않았지만 아마 하기는 할 것 같은데 요런 지금 소위 말하는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추세는 다르거든요, 방향성이. 네. 이거 좀 당 대표 회담과 어떤 연관성이 있다고 좀 보시겠습니까? 일단 당대표 회담이 저는 이번 주에는 성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동훈 대표가 지금 뒤로 미루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좀 의심이 들어요. 왜 미룰까요? 물론 이제 지금 한동훈 대표 자체가 그 보수층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재명 대표가 적극적인 행보를 했을 때 정치적으로 지지율이 꺼진다든지 뭔가 정적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빌미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리고 제가 보니까 보궐선거 이후에 뭔가 톤이 낮아지면서 윤석열 대통령 정부와 각을 지던 모습에서 뭔가 좀 그 수습 국면에 들어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윤석열 정부와 내가 각을 지지 않겠다. 예. 그러면서 또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를 만났을 경우에 굉장히 그 용산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뭔가 정치 공학적 계산에 따라서 예. 이재명 대표의 민생 회담을 거부하고 있다. 피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금 두 당의 대표 리더십도 우리가 봤는데 이번에 정당 지지도를 보면 이 무당층 비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요것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양당은 32 동률로 나왔고요. 근데 무당층의 비율도 이게 한 두세 달 전에 비해서는 뭐 조금씩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 26, 27. 이번에 25가 나왔거든요. 요 흐름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게 이제 무당층은 이렇게 이제 변화할 때 네. 큰 정당들의 지지자들이 이제 빠져서 이탈한다라고 보셔야 될 텐데요. 최근의 흐름으로 따지면은 무당층과의 연관성은 국민의힘이 더 많습니다. 더 이탈자가 많다는 건가요? 그렇죠. 국민의힘에서 아하. 빠지면은 무당층이 좀 많아지고 예. 국민의힘으로 더 붙으면은 무당층이 살짝 조정이 되고 아. 이런 식입니다. 지금 이게 화면에는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여기서 예. 지금 이렇게 살짝 무당층이 좀 빠질 때 아 살짝 빠지는 그러네요. 거거든요. 예. 그때 국민의힘이 올라가죠. 그러네요. 아, 그러네요. 네, 그래서 예. 무당층과 국민의힘이 그 상관관계가 이제 역상관이 있다라고 오.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반비례 관계네요, 서로가. 그렇죠. 예,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민주당 지도는 굉장히 견조하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민주당은 또 과제가 이제 지금 이 민주당 지도가 결코 이제 약하지는 않습니다. 야당으로서 이 정도 하는 거는 약하지 않은데요. 그런데 만약에 민주당이 대선까지를 생각했을 때는 40%를 욕심을 내겠죠. 그럼 예. 더불어민주당이 40을 달성할 때는 그럼 어디에서 얼만큼 지도를 가져와야 되느냐 이런 부분은 고민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예.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여기 7%는 조국혁신당입니다. 조국혁신당.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민주당 지도하고 조국혁신당 지도를 합했을 때 범민주 계열이 이미 40%에 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근데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선을 분들이 앞두고는 아마 예, 예. 같은 쪽에 있을 있습니다. 테니까. 네. 근데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2%가 빠졌군요. 예, 예. 예. 개혁신당 요게 이제 허은하 어떻게 대표 보면 영향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예? 이번 주에 허은하 대표가 예, 예, 김건희 예. 여사와의 무슨 그와 통화 같은 이런 부분. 그뭐 공천이라든지 명태균 관련 예. 참고로 저는 그 뭡니까 방정 의원실에서 네. 데이터 분석을 좀 같이 하자라고 해서 명태균 씨의 조사 결과를 좀 들여다보고는 있습니다. 그게 뭐 언제 공개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건 방정원실에서 공개를 하겠죠. 그래서 예. 이렇게 저렇게 들여다보고 있고요.
뭐 한번 나중에 좀 봐야겠네요. 보강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예, 그러니까 예. 무당층은 국민의힘 이탈자들과 관계가 있다. 오늘 네. 요 말씀이 굉장히 좀 유의미한 것 같고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좀 여쭙고 마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명태균 씨 관련해서 여론조사가 지금 조작으로 좀 나오고 있어서 이게 사실은 여론조사 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또 피해를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정당한 것과 부정 불법은 구별해서 봐야 되거든요. 예, 예.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행 이런 그 제도에 대한 보완책. 그래서 안 그래도 어제 국민의힘 여의도 연구원에서 여론조사 제도 개선 토론회가 열렸다고 하는데 우리 김홍신 부대표님께서 전문가시니까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좀 어떤 점들이 선행적으로 보완돼야 되는가라고 보시는지요? 아니 저는 그거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사실은 별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제 일단은 업계에서는 저는 이제 ARS 조사가 이와 같이 마구잡이로 이제 되는 거를 좀 제어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꾸준히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려봤자 약간 좀 전문적인 내용이라서 지금 그러니까 ARS 조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공개 여론조사를 가급적이면 줄이자라는 거고요. 아니면 뭐 정당에서 할 수 있고 후보가 할 수 있죠. 그리고 일부 뭡니까 예산이 없는 사회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할 수는 있는데 그게 이제 국민 여론을 다 대표하기 어려우니까 좀 많이 줄이자. 특히 선거 기간에서는 선거 기간 앞두고 깜깜이 기간이 있잖아요. 예. 그렇죠. 이거를 ARS 조사는 좀 길게 두자. 이런 이런 의견을 제가 이제 제출했는데 별로 사람들이 잘 안 듣. 저 몇 년 전서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가중 처리 이거 명태균 사건 예. 터지면서 가중 처리에 다들 관심 있어서 여쭙고 저한테 이제 문의하고 이러시는데요. 제가 그런 분들께 설명을 드리는데 아주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그 평상시에 나오는 게 아니니까 잘 이제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ARS 같은 경우에는 전화 면접이 자주 쓰는 방식하고 좀 다르게 하는 경우도 있어서 예. 그런 것들도 제도적으로 좀 규제를 좀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게 이제 림가중이라는 건데요. 예. 그거에 대해서 변수 세 개를 다 잘라가지고 림가중 주지 말고 두 개는 붙이고 하나는 이제 뭐 놔둔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세부적으로 말씀드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문 문항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규제를 하자라고 하면 싫어하시는 분들이 이제 지방에 있는 언론사들 같은 경우에 예산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예. 공표용 여론조사를 전화면접으로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분들은 되게 난감하실 수밖에 없고요. 제 주장에 그러니까 대해서. 그게 또 이제 허들이 된다고 생각할 그렇죠. 수도 예. 있으니까요. 그러면 예. 그 지방에서는 지방선거할 때 뭐 하느냐 이게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선관위 그러니까 여심이가 선거 때 정말 코피가 쏟아지게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그렇게 다 관리는 어렵습니다. 다 관리는. 그래서 현실적으로 여심이가 그 일을 다 하면 정말로 사람을 막 더 뽑아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그렇게 열심히 업무 하중을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쁜 예. 마음 먹고 막 이렇게 조작하려고 했을 때도 안 되게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확한 거는 저는 이제 요새 명태균 요거를 예. 보면서 전화번호를 썼지 않습니까? 예. 여심위에 지금 설문지하고 결과를 올리는데요. 저는 로데이터 중에 전화번호를 이게 심어진 상태에서 네. 하나의 열로 반영이 된 상태에서 그 로데이터도 올리자라는 주장을 이제는 해야 될 때가 됐다. 그래서 여심이가 공표용 여론조사의 한 업체의 전화번호가 아니고요. 전체를 다 가지고 머지해서 전화번호만 따로 돌려보는 거죠. 그래서 어느 특정 업체가 특정 전화번호를 이상하게 많이 썼다라고 예. 하면 그거를 의심이 되니까. 사후에도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예. 하는 거예요. 전화번호 재사용과 관련돼서 여심이가 굉장히 민감하게 거기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분을 지금 확실히 6개월 지나면 이제 그거는 하드디스크를 예. 갈아버릴 수도 있으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1년 있다가도 여심이가 들여다볼 수 있는 장치는 필요하다. 아니 근데 저도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제도 보완, 그러니까 여심이의 규제를 사전적으로 강화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고, 전 이거 발각됐을 때 그분들에 대한 처벌도 좀 강화를 해서 다시는 이런 거를 겁이 나서라도 손을 못 대게 만들어야 되는데, 뭐 보면 과태료 또 내고 또 다른 사람 명의 바꿔서 또 하고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일반 여론조사 업무를 잘 하시는 분들은 또 잘 하시는 대로 우리가 또 이게 지원할 수 있지만은 정말 이 잘못된 일들 하는 부정과 불법은 다르지 않습니까? 이걸 좀 엄벌을 통해 가지고 좀 뿌리를 뽑는 노력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우리 김지호 대변인님 좀 말씀 주시죠. 정당 공천 제도가 여론조사에 전적으로 의존하다 보니까
그 대선 때 명태균이라는 괴물 같은 사기꾼이 나서갖고 이런 일도 벌어나는 거 아닙니까? 제도의 룰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공천의 룰. 그렇죠. 예. 여론 조사를 조작해가지고 공천을 받을 수 없다면 저렇게까지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명태균이라는 지역에 본인이 얘기하잖아요. 농사짓던 사람이다. 내가 뭐라고. 그런 사람이 정말 대한민국 중심에서 저런 영향력을 펼쳤다는 것 자체는 예. 지금 우리가 행해지고 있는 여론조사에 의존한 정당 공천에 큰 문제가 있다. 예. 그리고 이것은 여야의 문제라기보다는 정치권 전체의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정치권에 있으면서 어떤 그 여론조사 기법들, 여론조사 작업을 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예.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으니까 아하. 뭔가 좀 이상하다. 왜 어떻게 저런 결과가 나왔을까? 선거 결과가 전혀 다른 여론조사가 굉장히 예. 많이 나오는 경우를 보고 또 특정인의 인지도를 올리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마구잡이 돌린다든지 예.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뭔가 필터링을 해서 전화번호를 추출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예. 뭔가 여론조사를 하는 모습들을 의심가는 상황들 많이 봤는데요. 이번 참에 예. 정말 제2의 제3의 명태균이 나오지 않게 조금 정치권에서 각성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유, 너무 오늘 중요한 말씀 주셔서 아마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메타보이스의 김봉신 부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지호 대변인님도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광고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괜찮아 앨리스, 제가 시사회도 가가지고 직접 보고 온 영화인데요. 정말 강추드립니다. 대한민국의 교육, 정말 이제 우리 학생들 우리나라 미래인데 너무 참 학교에서 힘들고 학교 밖에서 힘들고 좀 뭔가 근본적인 성찰이 좀 필요하지 않냐, 거기에 대한 울림을 주는 영화니까요. 시사회 또 본 개봉 전까지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신인규의 핫스팟 다음 주 금요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